우리가 한국 문화라고 하면 김치, 한복, 한글 등을 떠올리죠. 일본 문화라 하면 기모노, 초밥, 일본어를 떠올립니다. 미국 문화라고 하면 햄버거, 인디언, 영어를 떠올리게 되죠. 문화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데 문화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바로 남과의 다른 개성이다. 한국만의 개성, 일본만의 개성, 미국만의 개성,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이런 개성이 바로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죠.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는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 많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간략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즉 인간의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또는 사는 대륙에 따라서 먹는 음식, 쓰는 언어, 종교 등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저마다 개성 넘치는 문화가 만들어져 왔죠.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오면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문화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문화 중에 비슷한 문화끼리 모아놓은 영역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문화권은 나라가 달라도 모두 힌두교를 믿는 같은 문화권이죠. 또는 영어 문화권은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화끼리 모아놓은 것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권과 문화권이 만나는 지역을 점이지대라고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양쪽 두 문화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죠. 실제 사례를 보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점이지대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크리스트교나 아시아의 이슬람교가 동시에 나타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끼리 묶은 곳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가 같은 문화권일까요? 종교는 같아도 기후나 쓰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쓰는 언어가 같아도 종교가 다를 수도 있죠. 이처럼 언어로 묶느냐, 종교로 묶느냐, 사는 곳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문화권은 다르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권을 묶는 기준은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걸까요? 크게 자연 환경의 기준과 인문 환경의 기준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환경, 즉 사는 곳의 기후와 지형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옷, 음식, 집 등 모든 생활 모습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문화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옷 문화 같은 경우 열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건조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과 모래바람을 차단해주는 온몸을 감싸는 얇은 옷, 한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따뜻한 옷을 주로 입는 옷 문화가 발달했죠. 음식 문화를 보면 아시아는 쌀이 잘 자라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밥이 주식이 되는 쌀 문화가 발달했고 유럽이나 건조 문화권은 쌀이 잘 자라지 않고 대신 밀로 만든 빵이나 고기를 주로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남아메리카와 같은 높은 지역, 즉 고산지대에 사는 곳은 그런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와 옥수수 같은 게 주식이 되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즉 사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도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달라지죠. 주거 문화도 사는 지역마다 다른데 열대 기후에서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비가 잘 흘러내릴 수 있는 급경사 지붕,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습기, 벌레를 피하기 위해 땅에서 조금 띄어진 고상가옥의 형태가 열대기후에서 발달해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비가 잘 안 오고 흙이 많으니 흙으로 만든 네모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집을 짓죠. 냉대기후에서는 침엽수라는 잎이 뾰족한 나무가 잘 자라다 보니 이 나무를 베어 만든 통나무집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환경 기준 말고 이번에는 인간이 만든 환경인 인문 환경을 기준으로 문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인문 환경이란 종교, 언어, 예술, 산업, 관습, 제도 등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종교 문화를 보면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모스크라는 사원을 볼 수 있다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문화를 볼 수 있죠.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소를 먹지 않는다거나 인도 겐지스 강에서 종교의식으로 목욕을 하는 문화가 있죠. 크리스트교 문화권에서는 십자가를 세운 성당과 교회를 자주 볼 수 있으며, 불교 문화권에서는 절, 불상, 탑 등을 볼 수 있죠. 종교 말고도 뭘로 먹고 사느냐, 즉 산업 형태에 따라서도 문화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길러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농경 문화권과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 문화권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권은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합쳐서 그 특정 문화권에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건조하면서 이슬람교를 가진 이런 지역을 그냥 한 번에 건조 문화권이다 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쓰고 있죠. 세계 지도에서 이런 문화권을 구분해보면 유럽 문화권,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그리고 북극 문화권으로 구분합니다. 각 문화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두셔야 하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럽 문화권을 보죠. 우리가 대체로 아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이 있는 문화권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이 문화권에 놀러가면 멋진 교회를 볼 수가 있죠. 이 유럽 문화권 안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는 북서 유럽 문화권,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있는 남부 유럽 문화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부 유럽 문화권으로 다시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럽 문화권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북서 유럽은 크리스트교 중 개신교라는 종교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서늘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서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데,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식물이 잘 자라서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혼합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키운 소들에서 얻어낸 우유로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낙농업이 발달한 모습도 보여주죠. 또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가 가장 먼저 발전했고, 이를 이용해 쌓아 올린 경제 수준이 높아 잘 사는 나라가 많고, 프랑스와 같이 시민혁명 등으로 인해 민주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남부 유럽 문화권은 크리스트교 중 가톨릭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어 지중해성 기후라는 날씨를 보이는데, 여름철에 비가 잘 안 오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특징인 기후죠. 이렇다 보니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에도 잘 자라는 올리브, 오렌지, 포도, 코르크 참나무 등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오렌지 축제가 열린다고도 하죠. 또 맑은 날이 많다 보니까 관광 장소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동부 유럽 문화권은 크리스트교 중 그리스 정교 비율이 높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문화권은 건조 문화권입니다. 비가 안 오고 사막이 많은 건조 지역에 형성된 문화권으로 튀르키예, 이란, 이집트 등의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건조 문화권은 기후가 건조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문화권을 건조 문화권이라는데,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 농사를 짓긴 힘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유목 생활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물이 있는 오아시스 근처에서 농업을 하기도 하죠. 요즘은 석유가 발견되어서 점점 유목 생활을 버리고 정착 생활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으로 대부분 매우 더운 열대 기후가 특징이죠. 이런 아프리카는 아직도 부족 단위로 생활하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자기들만의 토속 신앙을 믿기도 하죠. 한 나라인데도 여러 부족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부족끼리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는 농사 방식이 발달해 있는데 땅이 척박한 곳에 숲에다가 불을 질러 땅에 영양분을 가득 공급한 다음에 여기다가 농작물을 키우는 식이죠. 그러다 땅이 다시 척박해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불을 질러 농사를 짓는 게 이동식 화전 농업이죠. 또한 서양의 거대 자본과 아프리카의 노동력을 이용한 플랜테이션 농업, 대규모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가 있는 우리가 남미라고 부르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나뉠 수 있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과 같은 북서 유럽의 식민지였던 곳이라 대부분 영어를 쓰며 크리스트교 중 개신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 하면 알듯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며 엄청난 땅덩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곳이 많아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고 대부분 스페인어라고 부르는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독 포르투갈어를 쓰기도 하죠. 또한 흑인, 백인, 원주민 등 많은 인종이 사는 혼혈인종으로 여러 문화가 함께 발달한 곳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에 있는 동양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이곳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계절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대부분 주식이 쌀입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문화권도 크게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세 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동부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이 대표적인 것으로 유교와 불교 문화가 발달해 있고 젓가락과 한자가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동남아시아는 태국, 필리핀 등이 포함된 문화권으로 이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 같은 큰 나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 심지어 이슬람 문화까지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종교 역시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모두 나타나는 곳이죠. 동남아시아는 세계적인 농사 지역이고 이곳도 플랜테이션 농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남부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의 나라를 포함하는 문화권으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듯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어나 종교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힌두교라는 종교가 중심이 되며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도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호주와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문화권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국기 모양만 봐도 알겠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신교의 비율이 높죠. 드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역 해외에 수출하는 상업적 농모업이 매우 발달한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북극 문화권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매우 추운 한대 기후이다 보니까 술록과 같은 가축을 유목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살기 좋아지면서 옛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